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작년에 병원비 많이 쓰셨나요? 큰 수술하셨거나 입원하셨거나 아니면 병원을 자주 다니셨나요? 그럼 이 방송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낸 병원비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작년에 큰 수술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200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구나.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쓰지 않을게요. 편하게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가 뭔가요? 여러분, 병원 가면 진료비 내시죠? 그 중에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내잖아요. 우리가 내는 그 돈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인 부담금이 1년에 너무 많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1년에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돌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비 보험이에요. 너무 많이 나가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 예를 들어볼까요? 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작년에 암 수술을 하셨어요.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본인이 낸 병원비가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김 할아버지의 상한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기하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지역가입자도, 피부양자도 다 해당됩니다. 나이 제한도 없어요.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어르신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동안 본인이 낸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어야 해요. 그래야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죠. 두 번째,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상한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소득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한액이 높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상한액이 낮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죠.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소득 구간별 상한액. 첫 번째 구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분들은 상한액이 없어요. 원래 병원비를 거의 안 내시니까요. 두 번째 구간, 소득 하위 20%입니다. 1년에 상한액이 80만 원이에요. 가장 낮은 금액이죠. 세 번째 구간, 소득 20에서 40%입니다. 1년에 1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구간, 소득 40에서 60%입니다. 1년에 150만 원이에요. 다섯 번째 구간, 소득 60에서 80%입니다. 1년에 2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구간, 소득 80에서 100%입니다. 1년에 250만 원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구간, 소득 상위 20%입니다. 1년에 300만 원입니다. 내 소득 구간은 어떻게 알까요? 궁금하시죠? 내가 어느 구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바로 알려줘요. 전화번호는 1533입니다. 1533. 꼭 기억하세요. 아니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전화가 더 편하실 거예요. 전화하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그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 어떤 병원비가 포함되나요? 포함되는 병원비. 모든 병원비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값, 이런 건 다 포함돼요. 물론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만이요. 외래 진료비도 포함됩니다. 동네 병원 가서 진료받고 낸 돈도 다 들어가요. 응급실 이용했을 때도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병원비. 그럼 뭐가 안 될까요? 첫째, 비급여 항목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거요. 예를 들어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이런 건 안 돼요. 둘째, 간병비도 안 됩니다. 병원에서 간병인 쓴 비용은 포함 안 돼요. 셋째, 성형이나 미용 목적의 치료는 당연히 안 되죠. 넷째, 한약도 대부분 안 됩니다. 한의원 치료 중에서도 비급여가 많거든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럼 내가 낸 병원비가 포함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급여와 비급여가 나눠져 있어요. 급여 부분만 포함되는 겁니다. 영수증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번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자동 환급.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작년 1년 동안의 병원비를 계산해서 상한액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돌려줘요. 신청 안 해도 돼요. 언제 받을까요? 보통 3월에서 4월 사이에 받습니다. 작년 병원비를 계산해서 올해 초에 돌려주는 거죠.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이 건강보험료 내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자동 환급 안 되는 경우, 그런데 가끔 자동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계좌 정보가 바뀌었는데 신고 안 한 경우요. 그럼 입금이 안 되겠죠? 아니면 피부 양자인데 따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 자동 환급이 안 됐다면 직접 신청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방법. 전화 신청입니다. 건강보험공단 1533에 전화하세요. 상담원이 다 도와줍니다. 둘째 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세요. 직원이 신청서 작성 도와줘요. 셋째 방법.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전화나 방문이 편하실 거예요. 필요한 건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정도예요. 간단하죠? 다섯 번째,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하나. 암 수술하신 박할머니. 박할머니는 작년에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큰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1년 동안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갔어요. 본인이 낸 돈만 600만 원이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상한액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6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500만 원. 정말 큰 돈이죠. 박 할머니는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5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박 할머니 말씀이 큰 수술 후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사례 둘, 당뇨로 병원 다니신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세요. 매달 병원 가서 검사받고 약 타고 하셨어요. 1년 내내 꾸준히 다니시니까 병원비가 쌓였습니다. 한 번에는 적게 내도 1년 합치면 많거든요. 계산해 보니 1년에 200만 원을 쓰셨더래요. 상한액이 1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동으로 받으셨어요. 어느 날 통장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와 있더래요. 깜짝 선물이었죠. 사례 셋.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최할머니. 최할머니는 작년 여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한 달 정도 입원하셨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물리치료비 등등 병원비가 250만 원 나왔어요. 상한액이 200만 원이었으니까 50만 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최할머니는 자동 환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피부 양자로 돼 있는데
따로 사시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신청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받으셨대요. 본론 6번째,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기간 제한이 있어요.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5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몰랐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15년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났어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 합산은 안 돼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부 병원비 합쳐서 계산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각자 따로 계산해요. 할아버지 병원비는 할아버지 상한액으로, 할머니 병원비는 할머니 상한액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예외예요. 애들 병원비는 부모 것과 합칠 수 있어요. 서류 잘 보관하세요. 자동 환급이 대부분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병원 영수증은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1년치를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메모지에 병원 이름이랑 날짜 적어두시면 더 좋고요. 연락처 변경되면 신고하세요.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면 꼭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세요. 환급금 받을 때 연락이 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계좌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바뀌면 바로 신고하세요. 7번째,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 부담 상한제 외에 또 다른 지원이 있어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간 경우예요. 예를 들어 암이나 희귀질환 같은 경우요.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병원비가 많이 나갔으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최대 3천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신청은 병원 사회사업실에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돼요. 긴급 복지 지원. 병원비 때문에 당장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나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암 환자 지원, 희귀질환자 지원, 난치성 질환자 지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줘요.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죠. 8번째,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하나. 치과 치료비도 되나요? 치과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는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충치 치료, 신경치료, 발치, 틀니, 이런 건 포함돼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 미용 목적의 치료는 안 됩니다. 질문 2. 한의원도 되나요? 한의원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는 됩니다. 침, 뜸, 부항 이런 건 포함되는데 한약은 대부분 비급여라서 안 돼요. 질문 3. 약국에서 산 약도 되나요?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산 약은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냥 약국에서 산 일반 의약품은 안 돼요. 처방전이 있어야 해요. 질문 4. 건강검진 비용도 되나요? 일반 건강검진은 원래 무료니까 해당 안 됩니다. 하지만 추가 검사를 해서 비용이 나왔고 그게 건강보험 적용이면 포함될 수 있어요. 질문 5. 외국에서 치료받은 건요? 외국에서 받은 치료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중 응급 상황이었다면 사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문의하셔야 해요. 마무리.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다양해요. 대부분 자동으로 환급되지만 안 되면 건강보험공단 1533에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병원비 많이 쓰셨으면 꼭 확인해 보세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